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중국어연구소에서 신HSK 4급 장문을 맡고 있는 김태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HSK 4급 장문 1부분, 2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분, 2부분 해서. 그래서 10문제 앞에 있는 10문제는 어순을 배열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96번부터 100번까지의 5문제는 요 사진을 보고 사진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진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요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사진과 연관된 내용으로 장문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문 1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일부분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단어의 뜻, 품사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죠. 그런 다음에 또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쥐라는 동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쥐라는 동사 뒤에는 싸이를 붙여야지만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용법입니다. 그런 용법들의 이해가 여러분이 얼마나 되시냐에 따라서 또한 점수가 판별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단어들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딱 요것만 이렇게 다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요 단어는 요 단어하고 같이 쓸 수가 있지. 이런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맨 먼저 우리가 이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찾을 거는 바로 수로입니다. 수로가 만약에 동사라면 동사를 먼저 찾고, 동사를 찾으면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목적어 찾고, 앞에 주어 찾고, 무슨 문제, 부사어, 관용어 이런 것들을 넣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 쉽게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로부터 찾으시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생각하실 게 be라든지 무슨 빼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의 그 특수구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맞아도 내용이 말이 안 되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적절한지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다 우리가 이제 어순을 배열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보시는,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86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로부터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수로의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여기 很有가 나오고 있죠. 很有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 뒤에 i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很有意思 재미있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很有意思 단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다, 뭐가 재미있느냐, 주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주어는 한유, 중국어가 재미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유 很有意思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这种语言 이렇게 나와 있는데, 这라는 게 바로 뭡니까? 대명사죠. 이것이죠. 대명사라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가르칠 때 대명사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언어가 바로 이제 중국어가 언어니까 한유 这种语言 중국어라는 이 언어는 이렇게 이제 저가 한유를 받는 그런 대명사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很有意思 재미가 있다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유 这种语言很有意思. 요 구조는 보면 有意思라는 형용사가 이제 수로로 쓰여 있고, 형용사 앞에 很이라는 정도부사가 붙어 있는 거고, 중국어라는 이 언어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주어 자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번 보시죠. 87번 수로부터 생각해보면 수어화 할 때 수어가 보입니다. 말을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말을 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上课的时候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은 보통 문장의 제일 앞에 놓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上课的时候 수어화 수업을 할 때 말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남은 거 이제 不能이라는 요 이제 조동사 표현, 能이라는 조동사 표현, 그리고 随便이라는 아무렇게나라고 하는 그런 그 부사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부사나 조동사나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문장에서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어는 수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上课的时候说话 요 사이에다가 不能하고 随便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여러분 보세요. 随便 아무렇게나라는 표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용상을 접근했을 때 수업을 할 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내용상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上课的时候不能随便说话. 이 수업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되시죠? 87번 지금 방금 완성을 했습니다. 8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번
수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很干燥 건조하다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도 역시 중국에서 수로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형용사 干燥가 수로가 되겠구나. 형용사 앞에는 보통 정도부사 很이나 타이나 非常 같은 것들이 붙기 때문에 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다. 그럼 뭐가 건조하다? 수로 찾았으니까 주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목적어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干燥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만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건조하다? 콩치, 공기가 건조하다. 이렇게 이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남은 거 이제 这个城市 이렇게 나와 있는데 城市더 더가 나왔습니다. 더의 기본적인 용법. 뭐 할 때 앞에 있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쓰는 거다라는 그런 걸 알고 계시면 城市的空气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걸 이렇게 이으면 여러분 대명사, 양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명사, 양사 뒤에는 보통 명사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这个城市 그죠? 명사 나왔죠. 这个城市的空气很干燥. 이 도시의 공기는 건조하다.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네, 这个城市的空气很干燥. 공기가 건조하다.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콩치가 주어가 되는 거고 这个城市가 콩치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됩니다. 주어 자리에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很은 부사어가 되고 干燥는 수로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89번 봅니다. 89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수로의 가능성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전공이라는 표현 또한 뭐가 있습니까? 누리라는 표현 거기다가 취더까지 수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단어의 용법,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취더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요게 뭐하고 이어지느냐를 알 수 있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은 취더, 전공 요게 바로 동사 목적어죠. 전공이 그러니까 성공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성공이라는 명사도 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명사가 될 때는 취더라는 동사 뒤에 쓰여서 이렇게 같이 짝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취더, 전공 이렇게 이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을 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성공을 얻다, 성공을 하다. 그 다음에 지금 야오라는 조동사하고 그 다음에 데이라는 조동사 두 가지의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조동사. 그러면 내용상을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동사는 보통 수로의 앞에 붙는데 한 수로에 하나씩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오가 뭐뭐 하려고 하다. 그 다음에 데이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내용상의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성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문장이 매끄럽다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답을 한번 보죠. 네.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한다. 取得成功, 要取得成功, 성공을 하려고 하면 지오 뭐 해야 된다? 得努力,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의 연결, 고리, 용법들 이런 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90번입니다. 역시 수로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역시 이것도 수로의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쥐에더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라고 느끼다라는 쥐에더 역시 동사고 그 다음旅游 여행 가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거기다가 취라는 동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문장을 갖다가 구성을 해줘야 되냐. 여기서 또한 이 하나의 동사의 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동문의 어떤 그런 그 성질도 알아야 되는데요. 쥐에더라는 동사가 어떠냐면 뒤에 목적어로서 명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쥐에더는 목적어로서 절일, 구 이런 것들이 오는 게 바로 쥐에더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쥐에더 뒤에 뭐 절이나 구 이런 것들이 오게 되니까 쥐에더 뒤에 루이어나 큐가 연결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큐라는 동사고 루이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두 개 나오니까 동사가 연달아 나온다. 연동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동문은 어떤 동사를 먼저 써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체에 맞는 순서대로, 시간에 맞는 순서대로 우리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이어하고 취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와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가야지만 여행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취가 먼저 나오고 루이어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그래서 니는 뭐 주어로 보면 대명사니까 인칭 대명사니까요. 니觉得去香港旅游 너 생각할 때 이 홍콩에 가서 여행하는 것이 怎么样 어떠하냐. 우리 怎么样이라는 표현 어떠하냐 이런 걸로 잘 알고 계시죠? 보겠습니다. 你觉得去香港旅游怎么样 너 생각할 때 네가 느끼기에 홍콩 여행 가는 게 어떠니? 라는 그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의문의 표현이니까 마침 이 물음표를 꼭 뒤에다가 찍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의문문이 아닐 때는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주셔야 되고 의문문일 때는 의문 이거 이제 이 의문부호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수로가 역시 수로부터 생각해 보면 치라는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덩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덩 뒤에 시라는 표현이 보이죠. 뭐뭐 할 때. 아까도 나왔지만 上课的时候 이런 시간에 대한 말은 문장에서 제일 앞으로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얘는 앞으로 빼자. 그러면 이 문장의 실제 수로는 吃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吃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목적어 발음 뭐 있습니까? 명사 东西가 있죠. 그래서 不要吃东西 음식을 먹지 말아라. 东西가 물건 외에도 음식의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남는 거 这种하고 最好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这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这라는 대명사 그 다음에 种이라는 양사 나왔습니다. 양사 나오면 대명사, 양사, 명사 나와야죠. 명사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东西가 있죠. 그러니까 这种东西 그래서 不要吃这种东西 얘는 제일 앞으로 가니까 肚子疼时不要吃这种东西 이렇게 되는 거고 最好 역시 뭐뭐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부사 표현이 됩니다. 부사 어디로요? 이 수로 앞으로 부사어가 되는 거죠. 수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吃가 있는데 不要가 붙어 있으니까 不要 앞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肚子疼时最好不要吃这种东西 이 배가 아플 때는 뭐뭐하는 게 낫겠다. 不要吃这种东西 이러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로 찾고 수로가 동사라면 목적어 찾고 그 다음에 뭐 시간 관련된 건 앞으로 빼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본적인 용법들만 여러분이 아시면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92번 보시죠. 92번에 수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칸부동이라는 칸이라는 동사 뒤에 부동이라는 이 부동이 붙여서 뭘 만드는 겁니까? 가능보를 만들어 놨죠. 칸부동. 봐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목적어. 명사. 小说하고 中文 있죠. 요거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요? 中文小说. 중국 소설을 봐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누가? 내가. 我는 주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我看不懂中文小说 나는 중국어로 된 소설을 봐서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这么难더 뒤에 아까 명사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이라는 내용하고 이 명사가 어울리는 거 小说가 되겠죠. 근데 中文小说 이렇게 했으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我看不懂 나는 봐서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을? 这么难的 这么难 이렇게 中文小说를 꾸며주는 그런 관용어가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역시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중국어로 된 소설을 봐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93번. 수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여가 보이네요. 여 있다라는 얘기죠. 진이다, 여 있다. 여 목적어는 장청, 혹은 뭐 리시, 뭐 다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중국어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어 리시, 중국어 장청 두 개 다 뭐 연결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또 보시면 2000多年的 뒤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2000多年的长城 2000년이 넘는 만리장성 2000년이 넘는 역사 뭐가 어울립니까? 2000多年的历史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리시가 목적어가 되겠구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장청이 어떠한 장청이 중국의 장청 그러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이 가지고 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중국의 장청 중국의 만리장성은 가지고 있다. 2000多年的历史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주어는 장청이 되는 거고 중국어가 장청을 꾸며주는 관용어 그 다음에 여는 수로고 2000多年이历史를 꾸며주는 역시 관용어입니다. 이 구조는 관용어가 두 개나 나온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서 관용어 하나 나왔고 목적어 자리에서 관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4번 수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로가 지금 很好할 때 好란 형용사가 보입니다. 형용사 수로문이구나. 很이 붙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다라는 얘기인데 뭐가 좋다라는 얘기겠습니까? 뭐가 지금 이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服务员
이服务员,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좋다. 또한 명사, 타이도, 태도가 좋다. 뭐가 어울립니까? 둘 다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으면 어떨까요? 服务员 타이도, 服务员의 태도가 좋다. 어떻습니까? 이 종업원의 태도가 좋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요 내용을 갖다 이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这家饭店的 뒤에 명사 나와야 되니까 服务员도 명사고 타이도도 명사니까 이렇게 요 세 개를 이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这家饭店的服务员 타이도 이렇게 이 음식점의 종업원의 태도는 어떻다? 很好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라는 부사는 어디 앞으로? 수로 앞으로. 수로 앞에 很 앞에 여기 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这家饭店的服务员态度都很好. 이 음식점의 이 종업원의 태도는 모두 좋다라는 그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형용사 수로문입니다. 이 조금 앞에 그 내용이 그 관용어가 조금 긴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95번 보겠습니다. 95번 오늘 요 장문 일부분의 마지막 문제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로를 생각해 보면 피아오량이라는 수로가 보이는데 근데 뭐가 나옵니까? B가 나오죠. B.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구문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분이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B자가 들어가는 구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B를 쓴 다음에 B 뒤에 비교의 대상, 그 다음에 어떻다라는 수로가 나오면 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주어를 갖다가 뭐 사람으로 보면 那位女演员 그 여자 연예인은 B 다음에 비교의 대상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以前라는 표현이 있죠. 那位女演员比以前 그죠? 그 여자 연예인은 예전보다 어떻다? 漂亮 예쁘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나머지 것만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됩니다. 껑이라는 표현 바로 B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 수로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수로 앞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那位女演员比以前更漂亮 이렇게 되는 거고 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 동태조사하고 어기조사의 가능성이 있는데 동태조사는 동사 뒤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어기조사는 그 문장 끝에 쓰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뭐 수로 표현이 피아오량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다음 동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피아오량 형용사 뒤에 러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러가 내용을 한번 답을 한번 보죠. 보시면 那位女演员比以前更漂亮 러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러를 갖다가 어기조사든 동태조사든 두 개를 다 생각을 해도 피어량이라는 수로 뒤에 러를 붙인 거 혹은 문장 끝에 러를 붙인 거 둘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러는 동태조사 혹은 어기조사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넣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 여자 연예인이 예전보다 더 예뻐졌다라는 느낌으로 러가 어기조사로서 변화의 내용으로 쓰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의 내용. 그래서 예전에도 예뻤지만 예전보다 더 예뻐졌다. 뭔가 예전보다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를 갖다가 어기조사인 어기조사 변화의 뜻으로 우리가 보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보입니다. 되시죠? 지금 86번부터 9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 2부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문 2부분은 요 주어진 단어 그리고 주어진 사진 요걸 보고 요 단어를 사용해서 요 사진에 대한 그 관련된 그 내용을 문장을 만드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사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사진과 연관된 내용의 문장을 만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엄마 나오고 애 나오고 빠오라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안다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뭐 엄마가 애를 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문장 구성했는지 한번 보죠. 孩子都喜欢让妈妈抱着 아이들은 모두 좋아한다. 무엇을? 엄마에 의해서 여기서 량은 빼의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안겨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지금 이걸 갖다 묘사가 아니라는 점이 묘사를 하려면 애가 엄마가 있고 애가 있는데 애가 지금 엄마한테 안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 빠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하나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문장이든지 제가 생각하는 문장은 뭐 이런 거죠. 妈妈抱孩子的时候 엄마가 애를 안을 때 感到幸福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단어의 수준 그리고 어떤 그 문장 구성력 이거에 따라서 문장은 뭐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가다라는 이합동사죠. 그 다음에 뭔가 사진이 나오는데 요즘 뭔가 지금 중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국에 출장 가다 뭐 이런 관련된 내용만 쓰시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을 보겠습니다. 他们经常去北京出差. 그들은 자주 북경에 출장을 간다. 이 사람이 뭐 북경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출장 가는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이 쓰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주 북경으로 출장을 간다. 제가 생각한 건 뭐 이렇습니다. 我们公司的人都不太喜欢经常出差. 모두 다 자주 출장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 묘사가 아니라는 점에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羽毛球 바로 저거죠. 이 배드민턴이라는 명사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아주머니가 배드민턴을 뭔가 친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이죠. 그러니까 요 따라는 동사. 여기 바로 이제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한 용법을 얼마나 이해하시냐 그런 측면이죠. 이羽毛球를 보고 이 배드민턴을 친다는 동사가 따가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经常打羽毛球对身体好. 자주 이羽毛球 배드민턴을 치면 몸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에 좋다 뭐 이런 관련된 내용 아무튼 요打羽毛球 이런 내용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羽毛球是我喜欢的运动之一. 이걸 하는 것 이 배드민턴은 我喜欢的 내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之一 하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문장만 어법에 맞게만 요 단어가 들어가서 요 관련된 내용으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99번 보겠습니다. 认真이라는 형용사 나오죠. 진지하다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애들이 뭔가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업을 진지하게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보겠습니다. 学生们都在认真的上课. 학생들이 모두 진지하게 뭐란다 수업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죠. 요거 이认真과 관련된 요 사진과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저도 뭐 다른 걸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认真하고 요 사진하고 딱 매치가 되는 게 요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써도 요런 정도로 쓰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招聘 조금 어렵나요 단어가? 모집을 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모집을 하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에서 보니까 뭔가 이 모집하러 온 사람들 뭐 이런 거를 여기 뭔가 사람들 모집하고 있고 무슨 원서 뭐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집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 모집하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보죠? 这里正在举办招聘会. 여기에서는 뭐라고 있다? 举办 뭔가 개최하고 있다. 무엇을 招聘会 사람 채용하는 그런 모임 같은 거 이런 걸 거행하고 있다. 招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거행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요 내용과 일맥상통한 그런 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도 뭐 이 문장을 갖다가 이걸 사진을 보고 만드는 게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大企业正在招聘职员. 대기업에서 正在 뭐하고 있는 중이다. 招聘 이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职员 직원을 모집하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표현이든 간에 요 내용이 들어가고 요가 관련된 거라면 어떤 문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86번부터 100번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장문, 4급 장문 1, 2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먼저라고 말씀드렸고, 단어에 대한 뜻, 품사 말고도 단어의 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조들 있죠? 그런 기본 구조들, 혹은 뭐, 그런 그 비나, 바나, 뭐, 빼나, 이런 그런 특수 구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있으셔야지만 더 정밀하게 문장을 다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충분히 시간 내에 다 완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5문제를 25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굉장히 넉넉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급이시니까요.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히 내공을 쌓아 나가시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